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수소 폭발 이후 국내 원전도 폭발 방지 대책으로 피동형 수소 제거기를 설치했지만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한국 후보로 지정된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 책판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어제보다 더 심해지면서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네, 대부분 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이 미세먼지로 바깥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미세먼지로 종일 하늘색이 잿빛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11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에서 약간 나쁨 단계로 떨어진 상태고요. 안동은 137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서너 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2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1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랑 겹쳐서 시야가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역의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던 추가 모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신입생 추가 모집을 했는데 200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특이한 점은 천마 인재학부 같은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미달 사태를 빚은 반면에 중하위권 학과는 정원을 모두 채웠다는 겁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선택형 수능 여파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원래 있던 자원이 하향 안전 지원하고 그다음에 더 상위권에 있는 아들은 서울로 안 돼도 재수를 선택하면서 서울로 진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경북대학교도 최상위권 학과가 미달돼 추가 모집을 했고 계명대와 대구대 등 지역 주요 4년제 대학들 거의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등록률이 떨어져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 의대와 치대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나는 것도 신입생 등록이 떨어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재수를 했으라도 의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 결국 수험생의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유독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속단해서는 안 되고 묻지마식 대학 진학 현상이 점차 없어지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 후에 취업과 관련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대학과 학과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 전략을 대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고롱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상자 치료비와 보상 협의 절차를 본격화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 협의에도 빠르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롱은 또 입원 치료 중인 학생을 포함한 부상자 전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치료받지 않고 귀가한 학생들이 앞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안동 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 토지 56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지정을 연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들은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청 신도시 주변 지역의 원룸,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주변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높아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허가 구역 내 실거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 앞으로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로 또다시 지가 상승과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게 됐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받아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경북대병원 노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려면 대체 인력 비용 30만 원을 내라는 사실을 폭로했던 비정규직 방사선사 A씨. 방사선 면역검사실에서 갑상선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B씨. 칠곡 핵의학과에서 1년 11개월째 일하고 있는 C씨. 모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계약 기간이 끝나 해고 위기에 놓인 경북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심혈관 센터에서 5년 동안 일해온 비정규직 직원 20여 명은 지난해 12월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2010년 칠곡 경북대병원이 문을 열 때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자 사실상 무더기 해고에 나선 겁니다.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규정도 없이 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마련된 규정을 바탕으로 업무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상시 지속 업무, 즉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본원의 경우 5.6%, 칠곡병원의 경우 30%에 육박합니다. 짧게는 석 달, 길어도 1년 단위로 계약 만료나 재계약이 이어지다 보니 피해는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이 덜 됐을 때는 피폭과 조영제 이런 의료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환자들 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시정 요구가 나온 이후 병원 측은 노조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까지 했지만 아직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시 업무에도 조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병원은 규정을 만들기 전에 잘려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느긋한 병원 측의 대응 속에 비정규직의 고용은 물론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찰관은 현직 경찰관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태진 칠곡경찰서장을 경북경찰청 경무과로 대기 조치하고 후임 서장으로 김병찬 총경을 발령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었다고 칠곡경찰서장의 경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칠곡경찰서 소속 40살 장모 경사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시켜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국민파업대회를 여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오늘 오후 4시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민중대회와 촛불행진이 열립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민영화와 연금계약 저지 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365명의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한편 철도노조가 어젯밤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이 임금과 현안교섭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가압류와 징계 등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갔지만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이 투입돼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 사고 이후 국내 원전 대부분이 폭발 방지 대책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서 피동형 수소 제거기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기기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훈 기자 주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납 건물이 처참하게 파괴된 건 원자로의 노심 용융으로 발생한 다량의 수소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국내 대부분의 원전에는 수소 폭발 방지 대책으로 전원 없이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피동형 수소 제거기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을 들인 이 기기가 제대로 된 설계와 성능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험 자체가 무의미한 시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중대 사고에 대비해 수소 제거기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경납 용기한 수소의 농도와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선 경납 용기 내부의 수소 농도를 세밀하게 3차원으로 분석하지만 국내 원전은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분석해 설계했습니다. 아파트만한 셀 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계산해갖고 그거 갖고 위치를 정했다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어디다 내놓으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고. 기기 성능 시험도 유럽에선 대형 설비로 하는데 반해 국내 원전은 납품업체의 소형 설비로만 시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수소 폭발을 막자고 설치한 기기가 오히려 수소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소 제거기가 제 기능을 못해 수소 농도가 10%까지 오르면 기기의 총매 발열 온도가 수소의 발화점인 500도 이상으로 높아져 결국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농도는 유지된 상태에서 발열 반응에 의해서 파가 가열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폭발로 연결돼서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측은 수소 제거기의 설계와 성능 시험 방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기를 설치했고 수소 폭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실험이나 국내 실험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국부적으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서 경납물에서 이제 수소 폭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동형 수소 제거기는 국내 2개 업체가 대부분의 원전에 납품했는데 지난해 영광 한빛 원전에서도 부실한 성능 시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내일부터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는 종합 5위, 경북은 8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해 종합 6위를 기록했던 대구시는 4개 종목에 26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소치올림픽에 참가했던 김보름 선수 등을 내세워 부산과 충북을 제치고 8년 만에 종합 5위를 탈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해 9위를 기록했던 경북은 5개 종목에 12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아이스하키와 컬링 등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9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내일부터 나흘간 서울과 강원, 경기와 충남, 경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열립니다. 영남대학교는 독도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영남대 법학도서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경상북도는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독도 교재를 어떻게 꾸밀까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의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 교사들의 현장 경험 발표가 있습니다. 또 대학 교수와 독도연구소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독도 부교재에 담아야 할 것에 대한 토론도 펼칩니다. 육군 제3사관학교 제49회 졸업식이 오늘 열립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졸업식에서는 지난 2012년에 입교한 485명의 생도가 졸업하는데 전체 80% 이상의 전투병과를 지원했고 임관종합평가에는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다음 달 계룡대에서 열리는 합동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한 뒤에 1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전후방 각급 부대로 배치됩니다. 지난 10일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 후보로 지정됐습니다. 6만 4천여 장에 달하는 유교 책판이 과연 무엇인지 이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 후보 목록에 오른 유교 책판은 6만 4,226장, 1460년에 제작된 배자 예부 울약서부터 1956년까지 판각된 유교 책판은 대부분 경북 지역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것으로 유학자들의 문집과 성리서, 족보, 예약서 등 718종에 달합니다. 이 배자 예부 울약은 현재 보물 91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운자를 찾는 자전으로 한국국학진흥원은 이 책판과 같은 문화재급 목판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 책판의 크기는 가로 450에서 600mm, 세로 180에서 250mm로 문집용 책판 200여 장을 제작하는 데는 지금의 돈으로 2, 3억 원 이상이 들어갔지만 상당수 문중에서 유학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공론을 모아 제작했습니다. 당대의 그 선조의 그 학문만이 아니고 이것이 후대에 영원히 전수되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판으로 제작을 해서 오랫동안 보존을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유교 책판이 국학진흥원에 모인 것은 지난 2001년 목판 기탁 운동을 시작으로 13년 만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산서원 같은 유림을 대표하는 기관과 그리고 충회당 같은 대문 중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6만 5천 장의 목판을 등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사자집의 전통 방식에 따라 분류된 유교 책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장판각에 보관돼 화재나 훼손의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 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 방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교 책판은 저자의 후손들이 길게는 550년 이상을 보존한 기록물로 모두 출처가 분명한 진본들입니다. 후손들에게 선년의 학문과 정신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지금도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지난해보다 57억 원이 늘어난 3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2만 2천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는 각 구군 시니어 클럽과 노인복지관 등의 수행기관을 통해 급식 도우미와 지하철 안전지킴이, 실버 카페 등 어르신들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죽곡과 세천, 테크노폴리스와 옥포, 혁신, 월배지구에 신설되는 7개 학교에는 건축 설계업체 선정 방식을 기존의 입찰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설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바꿨다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소재 건축사무소 제설자와 공동 의무할 경우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어제 미세먼지로 종일 하늘색이 잿빛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119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에서 약간 나쁨 단계로 떨어진 상태고요. 안동은 137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서너 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낮까지 뿌연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대구와 청도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구미는 현재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낮 기온이 15도 가까이 높아져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의성은 영하 5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추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 울진은 3도로 포근한 아침입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10도 이상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